며느리가 요양보호사를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치매 걸린 남편을 혼자 돌보던 시어머니는 그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감시자야. 오늘 한 여자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어보시죠. 제 나이 73이에요. 치매 걸린 남편을 제가 집에서 직접 돌봐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전부 미쳤냐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요양병원 보내셔야지. 혼자 감당 안 돼요. 시어머니가 늙어서 병난다니까요. 아들, 며느리, 친정 조카까지도 전부 그랬어요. 근데 전 못 보냈어요.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을 남한테 맡기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남편 밥 챙기고 기저귀 갈고 손톱 깎고 옛날 이야기 들어주고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정신줄 놓고 욕을 할 때도 있었고 몇 번은 맞기도 했어요. 인연이 누구야? 네가 왜 내 옆에 있어? 그 말 들었을 땐 한밤중에 울면서 베개가 흠뻑 젖도록 참았어요. 그렇게 1년을 버텼을까요?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요양보호사 한 분 붙여드릴게요. 정부 지원되는 분으로요. 며느리는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말없이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혼자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요. 걱정돼요. 그땐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나도 조금은 숨 돌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 고맙다. 내가 혼자 너무 힘들었거든.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왔어요. 요양보호사라는 여자였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인사도 공손히 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편하게 이모라고 부르세요. 말투도 정중하고 남편 손발도 잘 닦아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첫날부터 정말 성실했어요. 그날은 며느리도 자기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에 같이 있었어요. 진짜 걱정돼서 저러는 건가 생각했죠. 근데 이상했어요. 며느리랑 요양보호사랑 눈빛을 주고받는 게 자꾸 걸렸어요. 주방에서 커피 마시면서 속닥속닥 귓속말을 하고 남편 돌보는 척하면서 핸드폰을 계속 만지고 화장실 갈 때도 꼭 핸드폰을 들고 가더라고요.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어머님 성격 장난 아니시죠? 남편분 상태도 그렇고 진짜 피곤하시겠어요. 그 말에 며느리가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니한테 맡기는 거예요. 편하게 들으세요. 저희끼리니까. 그 순간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편하려고 부른 거였구나.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 뒤부터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요양보호사는 자꾸 저를 소외시키는 말을 했어요. 어머님, 기저귀는 제가 갈게요. 굳이 왜 또 손대세요? 그냥 앉아 계시지 왜 자꾸 일하세요?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말은 웃으면서 하는데 그 말에 날카로움이 묻어나 있었어요. 한 번은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분 오셨을 땐 환자분 보살핌은 제가 책임질게요. 어머님은 친구분이랑 얘기하시다가 혹시 실수하시면 제가 처리할게요.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내가 뭐 실수만 하는 늙은이 같았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기분 나쁘던지요. 더 이상했던 건 어느 날 제가 장을 보고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제 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옷장까지 열려 있더라고요. 어머님 방 정리도 좀 해드렸어요. 속옷이랑 양말도 많이 낡았던데 며느님께 말씀드려야겠더라고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누가 정리하라고 했어요? 제가 딱딱하게 묻자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며느님께서 어머님 좀 도와드리라고 하셔서요. 그 순간 느꼈어요. 내 사생활이, 내 공간이, 내 물건이 그 여자 입을 타고 며느리에게 다 전달되고 있구나. 이건 도움이 아니라 감시였어요. 결정적인 건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울부짖었어요. 인연이 나 때렸어. 나 때렸다고. 깜짝 놀라서 뛰어나갔죠. 요양보호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어머님, 아버님이 망상 심하신 건 아시죠? 그렇게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전 알겠더라고요. 남편 눈빛이 그 순간만큼은 맑았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전 결심했어요. 이 여자는 절대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에서 나가야 해.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그 보호사 말이야. 나 좀 불편해서 그래.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어. 며느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어요. 왜요? 어머님한텐 너무 잘하던데요? 아니야. 나 그냥 좀 불편해. 내 생활에 너무 깊이 들어와서 솔직히 말하면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그 말에 며느리는 눈을 피했어요. 그러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설마 그 보호사가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어머님 감정 기복이 좀 심해지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내가 감정 기복 심한 노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그 자리에서 느꼈어요. 아, 벌써부터 날 그렇게 몰고 가는구나. 그날 이후 요양보호사는 더 대놓고 변했어요. 아, 또 정리해 놓은 걸 건드리셨네요. 며느님이랑 저랑 다시 해놔야겠어요. 이제 그냥 아버님은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어머님이 자꾸 간섭하시면 며느님도 피곤해지셔요. 며느님 입에 달고 사는 그 여자의 말투가 더는 못 참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전 결국 다시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 안 맞아. 나랑 너무 안 맞아. 차라리 내가 다시 할게. 아들은 말끝을 흐리더니 그러더군요. 엄마, 솔직히 며느리가 엄청 신경 쓰고 있는 거 알지? 지원도 알아서 찾아보고 사람도 추천받아서 붙인 건데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져. 그 말에서 알았어요. 이건 며느리의 프로젝트였구나. 며느리는 이제 시댁 돌봄 시스템을 자기 식대로 짜고 있었던 거예요. 전 거기서 배제된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 집으로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동사무소 쪽에서 나왔다는 분이었어요. 어르신 가정의 돌봄 인력이 잘 배치되고 있는지 확인차 방문 드렸습니다. 하며 체크리스트 같은 걸 꺼내 들더라고요. 혹시 어르신 쪽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해 불만 있으세요? 네? 가정 내 긴장이 심하거나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말씀하셔도 돼요. 그 말에 저는 당황해서 얼버무렸고 그 담당자는 잠깐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며느님께서 사전 인터뷰에 어머님이 감정 기복이 심하고 피로 누적으로 환각 같은 걸 호소하신다고 적으셔서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내가 환각을 본다고. 그럼 남편이 요양보호사한테 맞았다고 한 것도 내 착각인 걸로 몰아가겠다는 거야? 그날 밤 아들 부부를 불러서 말했어요. 내가 미쳤어? 내가 망상 증세 있어 보여? 나 멀쩡해. 정신 똑바로야. 그랬더니 며느리는 그 말투 그대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보호사님도 고생 많고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아주셨으면 해요. 어머님은 점점 예민해지시고 저희는 너무 지치고요. 그 자리에서 전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밀어내는 수순이었어요. 며칠 후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조용히 묻더라고요. 여보, 그 여자는 언제 나가? 내 방에서 그 여자 냄새가 나서 잠을 못 자겠어. 그 말에 또 울컥했어요. 남편이 다 잊은 줄 알았던 남편이 그 여자를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끝에 덧붙였어요. 그 여자가 누굴 자꾸 보고해. 나 자는 척하고 들어봤어. 전화로 뭔가 보고하는 말투였어. 이제 확신했어요. 그 여자는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감시자였어요. 그리고 그 감시 대상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전 결심했어요. 직접 나서야겠다. 며느리도 아들도 믿을 수 없는 이상 그 여자의 정체를 내가 밝혀야겠다고요. 그래서 전 몰래 녹음을 시작했어요. 요양보호사와 며느리가 통화할 때 그 안에서 들려오는 진짜 대화의 단서를 잡기 위해서 그날 밤 저는 안방 문을 닫고 남편 숨소리 들리는 그 옆자리에서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놨어요. 소리 나지 않게 진동도 꺼두고 불도 끄고 아주 조용히 숨도 죽이며 기다렸죠. 그리고 10시 43분 그 여자가 부엌 쪽으로 가더니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낮은 목소리였는데 이름이 들렸어요. 며느님, 저예요.
오늘도 낮에 약 드셨을 때 반응 조금 이상했어요. 예. 아니요,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어머님이 자꾸 간섭을 하셔서 좀 곤란하네요. 야?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 여자가 또 말했어요. 아니요, 아버님 쪽은 큰 변화 없어요. 근데 어머님이 요즘 자꾸 저를 경계하시거든요. 사실 조금 불안해요, 며느님. 혹시 계획보다 빨리 조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 좋지?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다음 날 그 통화 녹음을 다시 들으면서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저는 바로 핸드폰을 들고 친정 조카에게 전화를 했어요. 얘가 IT 쪽 일을 하는데 예전에 녹음 파일 분석도 해줬었거든요. 이모, 이거 그냥 단순한 돌봄 전화 아니에요. 이 며느리분 보호사한테 계획이란 말까지 하잖아요. 지금 이 보호사 어르신 상태나 반응을 실시간 보고하는 시기인데 이거 거의 보고체계 같아요. 계약 관계가 단순한 고용 같진 않아요. 그 조카 말에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감시였고 분명히 뭔가를 꾸미고 있었어요. 며칠 뒤 며느리에게 직접 물었어요. 혹시 남편 이름으로 뭐 처리한 거 있어? 재산 문제라든가 뭐 변동 생긴 거. 며느리는 살짝 당황한 듯 하더니 얼굴에 금방 미소를 다시 띠더라고요. 어머님, 또 그런 말씀. 아버님 성함으로 뭐 하겠어요? 저희는 그런 거 꿈도 안 꿔요. 근데 그 말투, 그 미소 거짓말이었어요. 전 그 길로 바로 구청에 들렀어요. 남편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을 뽑아봤는데 남편 명의로 된 18평짜리 주택 하나가 지난달에 증여 예정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서류가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집은 남편이 장손이 물려받는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며느리 이름으로 예정 상태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다 맞아떨어졌어요. 왜 며느리가 요양보호사를 붙였는지, 왜 자꾸 저를 피로누적 감정 기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왜 동사무소의 관찰 대상자처럼 꾸며놨는지, 전방위로 절 고립시키고 남편 상태를 통제하면서 그 틈에 남편과 재산을 조용히 움직이려던 거였어요. 그래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녁 식사 중에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지난번에 사인했던 종이 그거 뭐였는지 기억나? 남편은 숟가락을 들고 멈칫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거 그 여자애가 가져오라 했던 거. 도장 찍고 나니까 사진도 찍고 갔잖아. 아, 맞다. 내가 사인할 때 너 없었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이 혼자서 뭘 모르고 자기 재산을 넘긴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어느 날 오후 그 여자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을 해체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전 이제 뒤로 물러날 수 없었어요. 며느리와 그 여자를 동시에 마주보고 말했어요. 당신들 무슨 짓 한 거야? 지금 우리 남편, 내 남편 가지고 무슨 장난을 친 거냐고. 그때 며느리는 싸늘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가족이 더 힘들어져요. 우리도 할 만큼 했잖아요. 그 말에 제가 무너졌어요. 내가 가족이야. 그럼 왜 우리를 쪼개? 왜 남편을, 날, 손주를 다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해? 넌 도와주는 척하면서 우릴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 순간 남편이 거실에 들어오더니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감쌌어요. 여보, 난 무서워.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남편이, 치매 걸린 내 남편이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 맑고 또렷했어요. 저 여자는 이제 오지 말게 해줘. 난 당신만 믿어. 그 말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알았어. 내가 다 막을게. 절대 못 넘겨. 절대 못 뺏겨. 그날 이후로 전 입 다물었어요. 소리도 안 질렀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든 걸 기록했어요. 녹음기 2개, 핸드폰 1대, 수첩 1권, 며느리와 보호사의 대화, 집에서 오가는 문서, 남편 상태 하나하나 다 적어놨어요. 아들한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애는 그저 사이에 낀 사람일 뿐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만 불쌍했으니까요. 2주 뒤 전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남편 이름으로 증여 서류 접수된 걸 정식 확인했고
보호사의 신원 조회도 요청했어요. 그 여자 정식 요양보호사 자격은 있었지만 최근 3년간 5가구 돌보다가 모두 계약 중단, 그중 한 가정은 소송까지 갔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걸 알고도 자기 지인 소개라며 데려왔던 거예요. 결정적 한 방은 며느리와 보호사의 통화 녹음 중 이런 대화였어요. 이제 거의 넘어왔어요. 아버님도 뭐가 뭔지 잘 모르시니까 서류랑 도장 처리하면 끝나요. 어머님은 제가 알아서 무력화할게요. 지금처럼 계속 예민한 반응 강조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게 결정타였어요. 전 이 녹음 파일을 USB에 담고 등기부등본, 보호사 이력서, 치매 진단서 사본까지 묶어서 법률 상담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건 사실상 재산 편취 및 노인학대 간접 정황이에요. 경찰과 복지센터, 노인보호 전문기관 동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아들, 며느리, 보호사까지 불러 거실에 앉혀놓고 USB를 TV에 꽂았어요. 녹음이 흘러나오자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님은 제가 알아서 무력화할게요. 지금처럼 계속 예민한 반응 강조해서. 그때 아들이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전 그냥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그 순간 전 폭발했어요. 걱정돼서? 그럼 내 남편을 몰래 데리고 가서 사인 받고 감시 붙이고 내 사생활을 캐고 집을 네 앞으로 넘기려고 한 것도 걱정이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여자는 다시는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해줘. 내가 잘못했어. 당신 없었으면 나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며느리는 집에서 내보냈어요. 아들은 이혼을 고민한다고 했고 보호사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정식 신고했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그 집 증여 취소 소송 들어갔고 남편 치매 상황과 녹음 증거가 결정적이라 1심에서 바로 승소했어요. 그리고 난 다시 조용히 남편 옆에 앉아 국을 끓였어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이 국은 당신이 끓인 거구나. 따뜻하네. 이 집은 아직 내가 지켜요. 누가 뭐래도 남편 옆은 끝까지 내가 지켜낼 거예요. 이제 당신들이 말했던 조치는 끝났어요. 그 사람들 다 떠났고요. 며느리는 쫓겨났고 아들은 지금 이혼 정리 중이에요. 눈앞에서 가족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기분. 그게 뭐라 말로는 못하겠더라고요. 남편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평생 고생하고 치매로 서서히 무너져가는 그 사람을 낯선 시설 침대에 홀로 눕혀놓는 건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물론 저도 지쳐요. 정말 지쳐요.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남편이 눈 마주치며 울기라도 하면 저도 같이 주저앉아서 울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집안에 남편의 숨소리가 있고 그 곁에 제가 있다는 게 그게 그냥 버틸 이유가 돼요. 이제는 가끔 남편이 제 이름을 잊어도 예전 사진을 들여다보며 이 사람 참 예쁘네. 그러면 저도 같이 웃어요. 그거 당신 마누라예요. 지금도 그 옆에 있어요.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이제 나 하나뿐이라는 사실. 그게 이 집을 지키는 이유예요. 이 집은 아직 내가 지켜요. 지금도 앞으로도 누가 뭐래도 끝까지 내가 지킬 거예요. 가족은 지키고 싶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치매에 걸린 남편 곁을 지키며 오늘도 혼자 싸워가고 있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돌보고 계신다면 당신도 충분히 소중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한평생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